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철들고 난 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져온 사람이다. 오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 신념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란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시민자유와 정치적 자유보장이라고 배워 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국민들의 이 자유와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 변론을 통해서 계엄 포고령은 형식적 조치였을 뿐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밤중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통령의 답변,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함께 도모했던 부하에 대한 답변으로도 옹색하고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답변을 들어야 할지 뉴스 보는 게 싫다란 푸념이 나올 만하다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1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여러 운영 문제로 논란을 빚은 여수 거북선 축제를 올해부터 직접 주관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8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여수 거북선 축제 개최를 민간에서 관주도로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를 위해 축제 대행사 선정을 다음 달에 추진합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는 한때 전국 10대 지방축제로 선정되는 등 여수를 대표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관람객 수 저하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 부실 고증 등으로 논란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예. 지난 2023년 축제 기간에는 조선 수군역을 맡은 학생들이 청록색 복색의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명나라 군대 논란을 빚었었고요. 또 국보 진남관을 형상화한 가장물에 붙은 검은색 국화 문양 장식은 외색 논란으로 퇴색이 됐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축제에서는 불법 야시장 운영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죠. 지난해 축제 기간엔 여수 해양공원 일대 50여 개의 노점상들로 이뤄진 불법 야시장이 조성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죠. 지역 상가 보호 등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는 뒤늦게 철거를 권유했다가 갈등만 더 키웠습니다. 예. 노점상들은 돈을 내고 축제 내부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버티자 여수시는 결국 축제 기간 내내 불법 야시장을 그대로 운영을 했었고요. 네. 급기야 불법 야시장 조사에 착수한 여수경찰서는 불법 야시장 운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거북선 축제 보존회 관계자들을 입건해서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수 거북선 축제는 1967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영 수군 함대를 이끌고 출정한 것을 기념해 개최한 진남제가 기원이거든요. 예. 당시 진남제를 대규모 행사로 확대하면서 1979년 현 거북선 축제 보존회의 전신인 진남제전 보존회를 출범했고 이후 46년간 이 단체가 거북선 축제를 사실상 주관해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수시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거군요. 네, 여수시는 46년 만에 민간 주도 행사를 중단하고 직접 축제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대행사를 선정해 축제를 치르고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여수문화재단의 운영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네. 여수시는 거북선 축제는 여수를 대표하는 3대 축제지만 축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는데 올해는 시가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축제를 주관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양시의 인구만 3년 연속 증가했어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 인구는 연말 기준 2021년 15만 531명에서 2022년 15만 2,168명, 23년 15만 2,666명, 그리고 지난해는 15만 4,692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4천여 명이 늘어 역대 가장 많았던 2019년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건데요. 예.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서도 홀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2022년 28만 1,249명에서 계속 지난해 27만 6,329명으로 기록해서 감소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수시 인구 같은 경우는 2022년 27만 4,756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만 7,816명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으로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생활권이 비슷한 여순광 나머지 두 도시의 감소가 광양의 증가로 일부 이어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광양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여수, 순천 시민 상당수가 광양으로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네. 황금지구, 성황지구 등 개발이 이뤄진 광양시 고략동 인구는 2020년 1,648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9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투자 유치나 이런 기업들과 채용 약정 등으로 2차 전지 산업 등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광양, 특히 지난해 말 청년, 즉 18살에서 45세 인구 비율도 34.4%로 전남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표를 5년 또 그 이후까지 연속성을 보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광양처럼 예. 이런 지표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연속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온 사람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시의 3년 연속 인구 증가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검찰이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순천시 의회 의원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 형사 일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최모 의원에 대해서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시의원이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무엇보다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최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었거든요. 네. 아무튼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여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두 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잘 보내셨어요, 시간? 네, 잘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15일부터 내일까지 제3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권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네.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1월 18일 날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단체 해박과 임금 인상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던 플랜트 노동조합 전동경서 정기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2024년 단체 해박과 임금 인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예.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80% 정도 찬성으로 단체 해박하고 임금 인상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예. 그 전에 잠정 합의안 물어봤을 때는 소급 적용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 적용 기간이 7월 1일부터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7, 8, 9는 빼고 예. 10월부터 12월까지 소급 적용해준다고 했었던 잠정 합의안이었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은 또 한 달 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임금 인상을 적용해주겠다 해서 4개월 2024년도에 4개월치 임금 인상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날아간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올 6월까지 적용받는 임금 인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가 임시회라고요? 임시회는 내일까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매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를 배달을 합니다. 예. 올해가 그 22번째,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매년 후원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를 독거노인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매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작년 제가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정도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는 엄청 추웠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는 엄청 날씨가 봄 날씨처럼 좀 따뜻해서 예. 한 자원봉사분들이 한 75팀, 뭐 가족 단위 또 지인들 또 단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150가구에 또 두루두루 또 전달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역 단체와 함께 나눔 보따리 배달 천사로 참여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아름다운 가게 우리 이제 연양점과 중앙점 두 군데가 있어요, 순천에. 그런데 이제 설 전에 항상 이렇게 이 나눔 보따리를 통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예. 훈훈했고 예. 또 제가 그 참여를 하면서 또 의미를 좀 갖고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올해 굉장히 물론 이제 그 전국적으로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예.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올해 좋은 기운으로 시작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희망을 가지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 선행을 나누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주제들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님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주제는 제가 작년 4월에도 잠깐 그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 체계 준비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가. 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16일에 보건복지부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지정이 이 성가롤로 병원에 최종 선정이 좀 됐습니다. 예. 그 심내혈관 센터는 심장이나 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곳인데요. 예. 그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의 이제 급성기 최종 치료를 24시간 제공을 하고 예. 또 퇴원 환자들에 대해서 뭐 예방 관리 교육이라든지 지역 홍보 등을 담당을 하는 곳인데요. 하는 것인데 예. 순천에서 그 작년에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용역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순천에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예. 그 목표를 좀 그쵸. 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좀 메워보자라는 것이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 체계인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것인지가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확 와닿지가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립의대 그러니까 그 전남 그 의대 유치가 사실 좀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대 유치와 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또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장기간이 좀 소요될 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순천에서 그러면은
이 지역 병원을 묶어서 네. 좀 대학 병원급으로 운영하는 순천형 공공의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예.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역 내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심뇌혈관 질환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중증 외상 분야 응급 의료기관도 좀 부족하고 예. 또 모자보건 의료원도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필수 의료 강화 방안으로 성가롤로 병원을 순천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하고 예. 또 순천의료원은 심뇌혈관 대응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소아긴급진료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대학병원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하는 순천형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예, 하는 예, 연구 예.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뭐 그럼에도 사실 예산 문제 혹은 뭐 병원의 의지 문제나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 여러 문제들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 이제 성가롤로 병원에서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또 시에서도 의지가 있었다라고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지역 사회에서 의지는 강하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모를 하면서 예산을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신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2억 5천 가지고는 이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좀 있다라고 해요. 네.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 장비라든지 인력 기준이 아직 그 제시가 좀 안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제시가 좀 되어야만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예산의 규모라든지 인력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제시가 되면 이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좀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저희가 반기고는 있지만 앞으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또 체계를 또 갖춰가야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역사회와 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좀 그 체계 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첫 단추를 꿰했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순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완결 의료 체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순천에서 이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이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예. 특히나 이번에 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거와 관련해서는 네.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도 관련된 환자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순천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 의료 전체에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영해야 될 일임과 동시에 또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천 필수 의료 지원 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재단 설립은 얼마만큼 지금 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눈에 이제 보이지는 않고요. 작년에 그 공공의료 관련 그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필수 의료 지원 재단이 있어야만이 이런 순천형 공공의료가 정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최종 그 과정 그 기구로서 이 재단을 이제 그 제안이 좀 된 예. 건데요. 올해 이제 시에서 그 하반기 설립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연간 한 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 출연금하고 기부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그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의료기관 지원이라든지 의료 네트워크를 이렇게 확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보건 관련 부서에서 예. 올해 좀 4월까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민 의견을 수렴을 좀 하겠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정관을 좀 올해 상반기에 좀 마련해서 올해 내에는 한번 재단을 설립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우리 그 시의회에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뭔가 딱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그 심내혈관 질환 센터가 선정되는 것과 같은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구체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처음 시도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완결 의료 체계라는 것이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갖춰야 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봉남 의원님? 네. 그 심뇌혈관 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응급이라든지 전문 진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갖춰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금 전문 의료기관이 거의 수도권의 한 40% 이상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지역형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우려도 좀 되기는 합니다만은 예. 여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 예. 또 재원 마련도 함께 좀 이렇게 뒤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의견 수렴을 해가는 과정과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성호 의원님 이웃 지역인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앞서 이봉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지금 공모 신청해서 선정은 되었지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직 이런 것들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제가 봐서도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갖춰지려면은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의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순천형 지역 완결 의료 체계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백성호 의원님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양의 주제 열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 주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해결하기 너무 힘든 주제 아닌가요, 이거는? 네, 예. 상당히 어렵죠. 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 않지만 누구도 네. 부정하지 않지만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방법과 관련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설 명절 또 대비하느라고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 이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심이 많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민생 안정과 경제 한파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방법론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 화폐를 추가로 발행해서 광양사랑 상품권. 네, 광양사랑 상품권을 300억 정도 추가 발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일 뭐 본회의에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의결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고향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부는 아니다. 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예. 그것은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말씀하신 지역화폐 발행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산 확보나 뭐 얼마 정도를 드릴지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푼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도 문제일 것이고. 실제 그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냐. 저도 이 지금 고향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차피 살 것을 이 화폐를 사서 할인율 10%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화폐가 발행되는 만큼의 추가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쓸 돈 기왕이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0%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 지역에 소비되는 돈으로 본다면은 더 많은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쓰려고 원래 살 것들을 그냥 수단을 이걸로 쓴다라는 그렇죠. 예. 개념이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네. 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보는 제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거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했던 것을 예. 지역 화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지역 화폐 발행하는 것만큼 소비가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왕 쓰는 걸 이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좋은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지금 그럼 이게 소상공인 보호 문제가 또 아닌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 이런 방법이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 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46개소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2억 1,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1,800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적죠. 예.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9시에 상담 받다가 5분 종료되면 다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시설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올해 예산이 지금 88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는데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은 늘리지 않고 간접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늘리고 있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봉남 의원님께서 열심히 막 보고 계시는데 지금 순천시도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고 여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저는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좀 살리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그 실제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맹점에 등록된 어떤 가맹점들이 주로 이렇게 골목 상권에 많이 있는 네, 그 네. 상권 그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 상품권이 많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형마트라든지 혹은 이제 온라인에서 좀 유통이 지금 많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온라인 유통을 조금 좀 줄이고 골목 상권으로 직접 오프라인 가서 골목 상권으로? 골목 상권으로 가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역의 입주를 조금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으면은 지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좀 국비, 특히 국비가 저는 많이 지원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순천은 지금 1월 그 설 명절 맞아서 15% 정도 지금 할인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발행 규모가 한 1,5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58억 원이었는데 올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좀 그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할인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 그래도 골목 상권을 좀 살리고 역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좀 기여하고 있는 그 항목 중에 가장 큰 항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직접 지원 방안들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재정 조기 집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을 하는 방향에서 이걸 재정 조기 집행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예산을 일찍 푼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소비가 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정 조기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재정만 조기 집행했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뭐 시에서 보면은 각종 뭐 업무 추진비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 소비 진작을 위한 활동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관내 기업들 그리고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비롯해서 항만 관련 기업들 여기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같은 돈을 쓰고 설 명절 준비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사느냐 혹은 뭐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 여기서 구매를 하느냐 이게 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입장에서도. 뭐 물산 장려 운동 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비를 해주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번 모 단체 이 취임식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자 되는 분이 발언을 하는데 작년도 2024년도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37%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방향, 이봉남 의원님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네, 아무리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들 국가가 이렇게 어수선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가 국정이 좀 안정이 되어야만이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또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저는 그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정 안정, 국가 안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각 지역에서도 순천에서도 비슷합니다. 뭐 광양이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도 좀 많이 확대하고 그 정말 요소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지역의 각 곳곳에서 이걸 좀 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촘촘하게. 예, 지금보다 더 촘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촘촘하게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는 어차피 그 책정된 예산을 집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의결을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서 집행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그 지역 경제를 좀 책임지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또 지역 상생협의체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분야별로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세부 계획이 지금 설 전후를 비롯해서 더 필요할 때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성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방향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금 이봉남 의원님 그 말씀하셨죠.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소비가 일어나겠냐. 예.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도 다 불안감을 느끼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일단은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기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부분,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관외가 아닌 관내에서 소비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것들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소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걸 실천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의 주제 광양시 민생 경제 한파 극복 방안 점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호 의원,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또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시낭송가이자 시조 시인으로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하 씨를 소개합니다. 정확한 발음과 진정성 있는 낭송으로 첫 낭송대회 참가하자마자 대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부러운, 좀 가지고 싶은 능력이기도 하고, 이게 네. 낭송이 되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첫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는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원체 또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친인 왕나경 시인과는 또 전국 윤동주 시 낭송대회에 나가서 나란히 입상하면서 눈길을 또 모으기도 이거 했는데요. 맞네. 타고난 네. 거 맞아요. 예.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그 깊이를 표현하는 이은하 시낭송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조시인, 시낭송가, 그리고 연극배우를 같이 하고 있는 이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엄마가 먼저 낭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낭송하는 걸 보고 아, 저건 아닌데? 엄마 이렇게 해봐. 엄마 거기서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마가 나중에는 조금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럼 너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도 할게. 제가 처음 신앙송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죠. 제가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신앙송과 연극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신앙송을 할 때는 표현을 조금 덜 하고 조금 빼고 하는 게 신앙송이거든요. 감정을 더 빼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송과 연극은. 무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내려오는 게 그게 일단 목표예요. 일단 무대에 올라가는 건 무섭진 않아요. 그리고 이 관객들을 봤을 때 너무 좋아. 일단 관객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이 분들이 저를 이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는 언제나 즐거운 일 같아요. 시 낭송의 매력은 제가 그 시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낭송할 때만큼은 그 시인이 돼서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하지만 또 좀 억눌러서 감정을 대변하는 게 시 낭송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인분들이 시인보다 시 낭송가가 더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짧은 글 안에 참 많은 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줄줄줄 얘기하지 않아도 가슴도 아팠다가
또 즐거움도 있었다가 화도 났다가 이런 게 다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신앙송이 좋은 점은 또 대회가 많다는 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시 쓰는 걸 제가 좋아했었어요. 시를 많이 썼었고 엄마가 또 시 쓰는 걸 제가 보고 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너무 간절해요. 마음이 막 아파요. 어머님의 시가. 네.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시는 아직 동시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심이 막 이렇게 약간 해맑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를 쓰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겪었던 일들? 뭐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강아지한테 모기향을 피워주는 걸 보고 왜 피워주냐고 물어봤더니 강아지도 모기 물리고 사람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 시집에 보면 나와 있고 애기랑 어린이집 운동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조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3434 3543 이 행 안에 세 글자 네 글자 정해져 있어요. 시조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한문수필 이런 것 대비해서 시는 되게 함축적인데 거기에서 더 함축적인 게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 좋은 계기로 등단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들려주실 시는 어떤 작품일까요? 아버지의 손이라는 시조예요. 저희 엄마가 쓰신 거고 11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기차 사고로. 저희 엄마 어릴 때 느꼈던 아버지의 손길에 대한 사랑을 그린 시조입니다. 아버지의 손. 왕나경. 언제나 토닥토닥 따뜻함 깃든 손길. 정성을 가득 담아 사랑을 주는 시절. 내 볼을 만져주시던 언덕 같은 아버지. 행여나 아플세라 넘어져 다칠세라. 어화둥 어화둥둥 보듬어 주신 당신. 듬직한 바윗돌같이 변함없는 버팀목. 울 때는 달래주며 머리를 쓰다듬던 자장가 불러주신 꿈같은 당신 손길. 지금도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 모녀시 낭송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국 윤동주 시 낭송 대회가 있잖아요. 광양 배알도라는 곳에 그 정병욱 가옥이 있어요. 거기에서 윤동주 시집이 처음 발견돼서 그 계기로 인해서 광양에 윤동주 신앙송 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수상을 하게 돼요. 사회 대회 때 제가 은상을 받고 엄마가 장려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내 이름 부른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다음 해에 또 도전을 합니다. 대회에는 많이 다녀봐야 또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대상을 받고 와. 엄마가 금상을 받았어요. 더 놀랬죠. 어떤 시를 낭송하셨어요? 트루게네프의 언덕이라고 조금 윤동주 시 중에서는 좀 긴 시인데 이게 사실은 긴 시가 아니고 조금 산문? 조금 짧게 잘라내가지고 한 시거든요. 시를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어차피 떨리고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닥쳤잖아요. 응? 하면 되지 뭐. 네, 떡국 한 그릇이라는 박남준 시인의 시인데요. 곧 설이고 어머니가 설날에 자식을 기다리면서 떡도 썰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 아들이 왔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가는 시예요. 떡국 한 그릇. 박남준. 섣달 금은 어머니의 한숨처럼 눈발은 그치지 않고 대목장이 섰다는 면 소재지로 어머니는 돈 몇 푼 쥐어들고 집을 나서셨다. 청취자 여러분들 2025년에도 원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시를 많이 읽으면서 시 세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